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간판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그 작고 마른 어깨가 30년 전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걸.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와 상가가 어깨를 맞댄 어느 동네의 조용한 오후. 바람 끝이 유난히 매서운 12월의 어느 날. 작은 편의점 앞 낡은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있다. 긴 코트를 껴입고 있지만 손끝이 시려운지 주머니 안에서 핫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바람에 익숙한 듯 평온했고 눈가의 깊은 주름엔 지나온 세월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김순옥 78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선 그냥 편의점 할머니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다. 편의점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닌 듯 조용히 다시 시선을 내린다. 그 눈빛엔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은 동시에 잊지 못하는 사람이 가진 특유의 그리움이 스며 있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 편의점 문을 열고 그녀에게 다가온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응. 여기가 햇살이 잘 들어와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다. 청년은 작게 웃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넨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예요. 방금 내린 거예요. 추우시죠? 순옥은 커피를 양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건 사서 드셔야죠.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하시면. 고맙다. 그래도 마음만으로도 고마운 걸.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진심이 스며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그녀가 왜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왜 하필 편의점 앞인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지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다. 30년 전 그 편의점 자리에 작은 골목이 있었고 그 골목 안에 한 아이가 있었다는 걸. 그날도 순옥은 어김없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미지근해진 캔커피 한 개, 무릎엔 낡은 담요 한 장. 겨울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봄처럼 따뜻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고급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퍼지는 여유로운 분위기. 점원은 그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우 대표님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거예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아침 산책 겸 들렀어요. 민우는 계산대 앞에 선 채 무심코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멈춘 곳 편의점 앞 벤치, 작은 체구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익숙한 듯 낯설고 낯선 듯 익숙한 실루엣. 무언가 오래전 기억의 조각을 툭 건드린 느낌이었다. 민우는 계산을 마친 후 조심스레 벤치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지만 민우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벤치 옆에 잠시 멈춰 섰다. 날이 꽤 춥네요. 민우가 말을 걸자 순옥은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햇살은 따뜻하네. 요즘 같은 날은 그게 참 고맙지. 그녀의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묘하게 마음을 간지리는 음색. 여기 자주 나오시나 봐요. 민우는 말끝을 살피듯 물었다. 응, 뭐. 습관처럼. 오래된 벤치도 친구가 돼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그거면 되지. 그녀의 말에 민우는 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순옥은 그의 존재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하늘을 바라봤다. 민우는 조심스레 한 가지를 더 물었다. 혹시 예전에 이 근처에 사셨던 적 있으세요? 순옥은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었지. 아주 오래전에. 그녀의 시선은 멀어졌다. 마치 과거 속을 걷는 사람처럼. 그날 그녀가 잠시 눈길을 돌리던 순간이었다. 민우는 무심코 종이봉투 속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 열쇠에 매달려 있던 건 오래돼서 색이 바랜 작은 인형 열쇠고리. 귀가 한쪽 찢어진 채 바느질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곰 인형이었다. 그녀의 눈이 멈췄다. 인형을 바라보는 그 시선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곤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도 저걸 가지고 있네. 민우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다. 그 인형. 30년 전
온몸이 재에 덮인 채 울고 있던 자신에게. 그녀는 담요를 덮어주며 떨리는 손으로 이 인형을 쥐어주었다. 울지 말고 꼭 쥐고 있어. 무서움은 조금씩 사라질 거야. 다정하면서도 슬픈 눈빛. 그 순간이 정확히 이 인형과 함께였다. 민우는 그 인형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버릴 수가 없었기에. 그저 어릴 적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이란 기억만 남은 채. 그런데 그녀가 방금 말한 그 한마디. 아직도 저걸 가지고 있네. 민우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작고 마른 손, 굵은 주름이 겹겹이 쌓인 손가락. 하지만 분명히 기억 속 그 인형을 건네던 손이었다.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감히 물을 용기도 없었다. 그저 그는 조용히 인형을 손에 꼭 쥐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인형을 다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민우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벤치가 눈에 밝혔다. 아침 출근길에도 늦은 저녁 퇴근길에도 지친 하루 끝에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머릿속 어딘가에 노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그 사람.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민우는 차를 몰다 우연히 편의점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그녀는 오늘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어깨를 그대로 드러낸 채. 그런데 그 순간 민우는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무릎 위에 덮고 있던 담요 구석에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천이 슬며시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급히 차에서 내리려던 찰나 그녀가 조용히 손을 뻗었다. 마치 익숙하다는 듯 불에 닿는 걸 망설이지도 않은 채 맨손으로 담요에 타오르는 불씨를 눌러 꺼버렸다. 어? 그 순간이었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장면, 오래된 기억의 파편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30년 전, 시커먼 연기가 자욱한 어느 날 밤,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뜨겁고 매캐한 공기 속 두 팔은 타들어가는 듯 아팠지만 그 손은 분명히 따뜻했다. 무섭다고 울고 있던 그에게 그 손은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었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절대 놓지 않을게. 민우는 그때까지도 자신을 구조해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손의 감각만은 놀랍도록 선명하게 지금도 몸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꿈속의 불길이 무섭지 않았다. 어디선가 따뜻한 손길이 다시 등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순옥이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갔다. 잠든 그녀의 가방 옆자락에서 작고 낡은 인형 열쇠고리 하나가 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민우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목에도 같은 모양의 열쇠고리가 지금도 달려 있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쿵쿵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순옥은 벤치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까이 다가간 민우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가방 끄트머리에서 삐죽 고개를 내민 작고 낡은 인형 열쇠고리. 색이 바래고 실밥이 트어진 채 누렇게 빛바랜 그 인형은 지금도 민우의 열쇠에 달려있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그는 자신의 열쇠고리를 꺼내 들었다. 두 개의 인형이 나란히 놓였다. 한때 서로의 생명을 이어주던 그 끈, 30년이란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순옥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잠에서 덜 깬 듯한 눈빛이었지만 민우의 눈동자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얼어붙었다. 민우는 입을 열지 못했다. 무어라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말들이 목구멍 끝에서 떨렸다. 이 인형. 민우가 겨우 내뱉은 말. 30년 전 그날 제가 받았던 거랑 똑같아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손에 들린 인형을 바라보다가 작게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민우가 이어 말했다. 그날 제 손을 잡아줬던 그 아주머니도 이 인형을 주셨거든요. 다정하게 웃으면서 무서우면 이거 꼭 쥐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녀의 눈에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고였다. 말없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한 눈물.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게 당신이었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날 불길 속에서 울고 있던 너를 안고 나왔지.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었어.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입술을 떨며 목에 걸린 인형을 감싸쥐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도 흐릿했던 그 과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퍼즐처럼 맞춰졌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옥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찾았지. 찾고 또 찾았지. 근데 끝내 널 찾을 수 없었어. 어디에도 없었거든. 그 후엔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랐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순옥은 고개를 돌려 민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고맙다. 저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겨울바람이 불었다. 두 인형이 나란히 흔들렸다. 그 인형들처럼 오래전 끊어졌던 인연도 이제는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우는 틈만 나면 그 벤치로 향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어색한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순옥은 예전과는 달리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이 날씨에 또 왔네. 일은 안 해? 사장이라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이런 데서 나랑 시간 보내면 아까운 거 아니야?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민우는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그녀의 손에 닿을까 조심스럽게 내밀었지만 순옥은 그저 조용히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두 사람 사이엔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많았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위로였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의 틈을 조금씩 메워가는 듯한. 어느 날 민우는 작게 입을 열었다. 제가 기억하는 그날. 당신이 절 안고 불길을 헤치고 나오는 동안 계속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순옥은 깜짝 놀란 듯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랬지. 정확한 이름은 몰랐지만 그냥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너무 작고 가벼워서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못 구했을지도 몰랐거든.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날 이후 난 내 얼굴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 언제 어디서 다시 마주칠지 모르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속으로 기도했지.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제발 잘 자라게 해달라고. 민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기도 통했어요. 저 살아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순옥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뻗었다. 그녀의 굽은 어깨 위에 살포시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당신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말만 되뇌었다. 지켜준다니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 말에 민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날 당신이 제 생을 지켜줬어요. 이젠 그 생이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잠시 후 순옥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오랜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우는 순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로 저 앞 지하 반지하봐. 햇빛은 좀처럼 안 들어와도도 잠은 잘 와. 혼자라 그런가 조용했어. 민우는 말없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한낮인데도 어둡고 눅눅해 보이는 골목길. 그 끝에 있는 작은 대문 앞 삐걱이는 철문. 혼자 지내세요? 응. 딸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겼어. 내가 다 잘못한 거지. 말끝이 흐려졌다. 민우는 그 말에 더 묻지 못했다. 며칠 후 민우는 몰래 순옥의 집 근처를 찾았다. 골목 안쪽에 있는 그 방은
정말도 햇빛이 닿지 않는 음지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민우는 자꾸만 그 골목이 마음에 걸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그 눅눅한 골목 끝 반지하방을 떠올렸다. 그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순옥의 모습도 함께. 그는 고민 끝에 작은 결심을 했다. 며칠 후 민우는 조심스럽게 순옥을 찾아갔다.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 하나, 안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다. 문 앞에 다다라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누구세요?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민우요. 그냥 밥 좀 하시라고요. 순옥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 앞에 선 민우는 쑥스러운 듯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혼자 계신다길래 별거 아닌데요. 순옥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었다. 밥 같이 먹고 갈래?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상 하나에 국과 반찬이 올랐다. 반지하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살짝 비친 사진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순옥이 있었다. 드레스를 입고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 빛이 있었다. 이 사진 선생님이세요? 순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래 전이지. 한때는 노래를 했었어. 성악을. 성악이요? 민우는 놀란 듯 눈을 떴다.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내 삶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지. 민우는 그 순간 자신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불타는 건물 속에서 자신을 안고 나왔던 한 여인의 목소리. 몸을 웅크려 자신을 감싸며 조용히 불러주던 자장가 같은 노래. 그 목소리 혹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때 불 속에서 절 안고 작게 무언가를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노래였는지 자장가였는지 기억은 흐릿하지만 순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땐 내 목소리가 아직 괜찮았지. 그 말에 민우는 눈을 떴다. 정말 그날의 그 분이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목소리도 숨도 다 그때 두고 나왔어. 이제 민우는 확신했다. 그녀였다. 자신을 구한 사람이. 그리고 지금 그 손으로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보다 중요한 건 지금 그녀의 곁에 있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조용히 순옥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근처 빵집에서 막 구운 식빵 하나를 사서 그녀의 문 앞에 두고 퇴근길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순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순옥은 처음엔 그가 부담스러웠다. 어쩌면 불쑥 다가온 이 온기마저 언젠가는 사라질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순옥은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이런 삶에 익숙해져서.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사람을 살게 하니까요. 그 말에 순옥은 말없이 웃었다. 참 오래된 웃음이었다. 진심으로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미소.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부탁? 혹시 노래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순옥은 고개를 젓고 작게 웃었다. 너, 내 목소리 못 들었지? 이젠 예전 같지 않아. 목도 다 망가졌고, 숨도 짧아. 괜찮아요. 그냥 듣고 싶어요. 그때 불 속에서 절 감싸 안고 들려주셨던 그 목소리. 그게 제 전부였거든요. 순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은 쉬었고 호흡은 불안정했지만 그 노래는 마음을 울렸다. 민우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기억 속 희미했던 목소리,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그녀.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며칠 후 순옥에게 초대장이 도착했다. 작은 재단에서 주최하는 시민 이야기라는 이름의 기획 전시. 서민들의 삶을 예술로 풀어내다라는 주제로 민우는 은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의뢰해 놓았다.
전시장 한켠 순옥의 모습이 그려진 스케치와 함께 그녀의 짧은 자서전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때는 노래로 세상을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세상이 무너졌고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나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더군요. 그 하나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시회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감동을 주었다. 방문한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줄은 몰랐네. 진짜 감동이다. 목소리로 삶으로 사람을 구한 거잖아. 이런 분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계시구나. 전시의 마지막 날 순옥은 민호와 함께 조용히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담은 마지막 작품. 붉은 노을빛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 이거 나구나. 순옥이 작게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만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순옥은 그의 말에 눈을 떨구며 속삭였다.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순옥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었다. 민호와 함께 마시는 따뜻한 커피, 가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듣는 거리 악사들의 음악. 그녀에게도 다시금 삶이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그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해 겨울 순옥은 병원에 입원했다. 오래된 화상의 후유증과 폐기능 약화는 결국 그녀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병실을 매일 찾았다. 하지만 순옥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말했다. 그만 와도 돼. 넌 바쁜 사람이잖아. 민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민호는 그녀가 좋아하던 작은 라디오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다.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에 순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곡 내가 연습할 때 자주 틀었던 곡이야. 알아요. 라디오에서 들을 때마다 생각났어요.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는데. 아니요. 저한텐 누구보다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용기, 따뜻함 그리고 사람의 온기까지. 순옥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잘 자랐구나. 그날 불 속에서 안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민호의 손을 놓았다. 그 마지막 온기를 민호는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순옥의 낡은 방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엔 오래된 악보, 그리고 녹음 테이프 하나가 담겨 있었다. 테이프에 적힌 글귀. 내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만약 누군가 듣게 된다면 이 노래를 통해 내가 살아있었음을 기억해 주길. 민호는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었다. 잠시 삐걱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렴풋한 목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거칠지만 온 마음을 담은 노래였다. 그 순간 민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속삭였다. 당신처럼 살게요. 당신이 준 삶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몇 달 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조용한 추모전이 열렸다. 이름 없는 성악가 순옥을 위한 작은 음악회. 그녀가 남긴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깊이 새기듯 눈을 감았다. 전시회가 끝난 밤, 민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별들이 유독 또렷했다. 순옥 씨, 당신은 정말 제 인생의 찬란한 별이었어요. 그의 손엔 작은 인형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이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 차례예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엔 평생 잊히지 않을 한 사람이 남았다. 불 속에서 꺼내진 삶. 노래를 잃었지만 사랑을 전했던 여자. 그리고 그녀가 키운 또 하나의 생명. 그 모든 것을 안고 민호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갔다.